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옛 이야기는 아주 옛날에 만들어진 얘기잖아요. 모든 이야기는 사회 상황과 사람들의 관계와 그 시대의 보편적인 가치 기준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다 반영하게 되는데 그런 거를 좀 약간 현대적으로 재창조를 한 동화들도 있지만 옛 이야기 그대로 해주면 온갖 시대적으로 그때 통용되었던 편견이나 네. 고정관념들이 거기 녹아 있단 말이죠. 괜찮나? 이거 책 사다 주고 읽어주고 해도 괜찮나? 그런 제가 애들 키울 때 그런 느낌을 한번 가졌었거든요. 저는 오히려 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 동화 작가들이 현대에 새로 쓴 이야기가 오히려 어떤 보면은 이야기를 더 이상하게 만든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. 아이들 다 예쁘고 착하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뭔가 험하고 싸우고 이렇게 싸울 땐 싸워야 되잖아요. 네.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다 덮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이야기의 진짜 힘이 사라진 경우가 많지 않나 싶은데 이 옛날에 만들어진 거라고 해서 좀 보수적이고 봉건적일 거다 생각하는데 실제 옛날 이야기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세계가 전혀 다릅니다. 굉장히 어떤 진취적이고 어떤 이 도전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예컨대 뭐 신데렐라 그러면은 굉장히 의존적이고 뭐 남자 잘 만나서 성공한 이런 캐릭터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어떤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자기 길을 열어나가는 그런 주인공이거든요. 근데 오히려 그 현대에 들어와서 그것들을 이야기책, 그림책 만들면서 오히려 더 이렇게 그런 순종적인 캐릭터로 바꾸고 있는 게 아닌가. 그래서 저는 우리 옛날 이야기, 원래 옛날 이야기는 있는 그대로 아이들한테 들려주면 아이들이 그걸 다 소화하고 그걸 통해 성장할 수 있다.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오리지널이 더 낫다. 예. 비슷한 맥락에서 그렇다면 저도 궁금한 건 아동문학에서 이제 다뤄지지 못하는 어떤 금기된 주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. 과거에는 뭐 예를 들면 죽음만 해도 아이들이 충격받을 거다. 요즘에는 정말 가장 이슈가 되는 건 성소수자를 등장시키는 거. 이 책에도 나왔는데 성소수자를 등장시켜도 되는가 하는 어떤 예민한 문제들 때문에 어른들이 읽혀도 되는가라는 걱정을 하는데 저도 선생님의 의견과 저도 이 작가님의 의견과 같아요.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그런 주제를 알아야 한다. 왜 몰라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반대로 들어요. 아이들이 충격을 받으면 안 되는 이유는 뭘까?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에게 하지 못해야 될 말이 있다기보다는 그 말을 어떻게 전달해 주느냐? 전달자의 역할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제가 그 동화책 때문에 굉장히 크게 반성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. 애가 한 너댓 살 정도 됐나? 그랬을 텐데 그때 이렇게 뭐 원래 오리지널 옛날 얘기는 아니고 좀 약간씩 재창작한 그런 그림과 함께 있는 네. 동화책 시리즈 중에 무덤 속의 산삼이라는 동화가 있었어요. 이제 아빠가 편찮으신데 그 딸이 아빠를 낫게 하겠다고 산삼을 찾아서 막 헤매서 산삼을 캐서 먹여서 아빠가 낳았는데 그 과정에서 온갖 가시에 찔리고 뭐 산을 넘고 이 고생을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무덤인 거예요. 파헤친 게. 그래서 이제 무덤 속의 산삼인데 그 딸이 아빠를 살리려고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는 얘기예요. 제가 이제 그 책을 읽어주고 나서 우리 딸 아빠 아프면 우리 딸도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? 이렇게 물어봤거든요. 그랬더니 한 3초간 굉장히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을 안 하더라고요. 그런데 다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아빠 너무 힘들단 말이야. 그랬어요.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좀 뜨끔했던 게 재미삼아 물어봤는데 그 아이들은 이 옛 이야기, 동화 이런 거하고 현실 사이의 구분이 별로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 질문이 저는 굉장히 고리타분한 고정관념에 입각해서 그렇게 물어본 건데 애는 그 실제 상황으로 생각한 거예요. 이게 옳고 훌륭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 어마어마한 고생담을 막 읽어주고 나서 이렇게 하겠냐고 물어봤으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압박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래서 이게 이 옛 이야기를 대하는 내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였구나.
제가 물어본 건 걔 잘못이죠. 그 동화책에 잘못이 있는 게 아니고. 동화책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그러나 옛날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 문법에 따라서 쭉 풀어내면은 그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무섭고 힘들고 공포스럽다라고 느끼지 않을 수 있거든요. 근데 그거를 소설식으로 정말 그런 과정들을 리얼하게 그림도 그렇고 이야기도 그렇고 소설처럼 옛날 이야기를 펼쳐나가면은 그게 정말 뭔가 오히려 좀 뭔가 심리적으로 충격을 줄 수가 있죠. 우리 옛날 이야기답게 정말 여기 보면 옛날에 뭐 호랑이 담배 필 적에 우린 얘기하고 이 책에서는 옛날 옛적에 호랑이가 사람처럼 걸어다닐 적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상상세계로 들어가서 그 상상세계를 경험하는 거잖아요. 그런 옛날 이야기로 간접 경험을 하고 상징으로 느끼고 무의증의 것들을 받아줄 수 있게 그렇게 사실은 이야기가 서술이 되면 그러면 아마 아이들이 아빠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대답을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겪는 고난이 진짜 너무 리얼하게 나오지 않고 동화적으로 막 하늘을 날아올라서 그러니까 뭐 뭐를 무찌르고 이렇게 나왔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. 어떤 일에는 부딪힐 때 머무르지 않고 하여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찾아서 하신 데까지 끝까지 열심히 한다. 이런 어떤 그런 의미를 그 이야기에서는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무덤 이런 화소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. 그냥 그래야 기억이 되잖아요. 옛날 이야기는 구전되는 건데 그런 뭔가 화소가 있어요. 특징적인 요소가 있어야 기억이 되는 거고 또 의미도 막 살아나고 하는 거니까. 예. 그래서 저는 옛날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 공포감 안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. 엄마들이 어디 가서 옛 이야기 강연하면은 아이들한테 이런 거 읽어줘도 돼요.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듣거든요. 좀 많이 하는 네, 많이 질문이구나. 듣습니다. 좀 안심이 된다. 나만 그런 건 아니었구나. 근데 현실이 훨씬 더 무섭잖아요.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상상적으로 많이 하는 거는 성장 과정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